12월 19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조금 아쉬웠다. 네, 오늘 좋았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또다시 헤지펀드에 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상하락 종목들은 상승 종목들이 6대 4 정도 비율로 위로 마감했고 오늘 전체적으로 빅테크 업종들의 강세가 나왔죠.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지수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경제지표였죠. 셧다운 이후에 지금 CPI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네, 예측치가 3.1이었는데 2.7을 기록했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담하죠. 네, 고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 좀 상승했기 때문에 고용은 흔들리는데 CPI 물가는 잡히고 있어. 이러면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도 금리 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을 소폭 앞지르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느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X라든가 굿트위터죠. 지금 레딧이라든가 이거 너희들 지표 조작한 거 아니야? 예, 너희들이 막 이거 지표 손 만진 거 아니야? 하게 되면서 지금 관련된 내용 가지고 아주 그냥 시끌시끌 먹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데이터 자체가 어차피 셧다운으로 인해서 약간 지표가 뭉그러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산 구수비 총재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힘을 줄 필요가 없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받는 게 뭐냐면은 잘 나와도 지랄이고 못 나오면 아마 더 지랄했을 거면서 이게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역시 이런 이 헤지펀드들은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주인공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엄청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되면서 그냥 지금 어제 삼성전자 SK텔레콤 왜 떨어진 거야? 장중에 15%까지 올라가는 파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안타깝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오라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테마주들이 대부분 상승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늘 그동안 좀 늘어졌던 이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해서 약간은 걷어내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셀 지수도 오늘 탄력이 좀 나왔죠. 바이오 쪽이 좀 부진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오늘 전체적으로 러셀 지수의 반등,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으니까. 다만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크립토 관련 테마주들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오늘 좀 좋았던 섹터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이었어요.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은 최근에 스페이스X라든가 구글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기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하고 이런 이슈가 겹치면서 좋았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자, 머스크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민간 우주 비행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나사의 국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통과되었거든요.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선임이 아닌가, 확대 해석하는 거죠. 사실상 확대 해석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 번 더 공화당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맨스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조각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일론 머스크한테 제시되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뭉개질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정치인이고, 최근에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들, 여기에 나사 국장 취임까지 좋았던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스페이스X 관련 테마주들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모바일, 로켓넷, 에코스타, 그리고 플래닛 랩스까지 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우주항공 섹터 테마가 좀 굉장히 강하다. 우리 지금 미래세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걱정돼. 잠을 못 자겠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정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의 지금 이런 전체적인 자금들이 원자재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가 전문가들이 유출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만 달러까지 붕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블룸버그에 여기 이제
마이크 맥클론이라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금 주식 능가할 거다 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좀 친화적인 인사였는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뭐 뱅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라보부다. 그 부자들의 그냥 장난감일 뿐이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경고 이슈가 나오는데 실제로 오늘도 비트코인이 장 초반에 막 급등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냥 시세에 별로 주지도 못하고 마감했죠. 음봉 마감했어요. 음봉 마감. 장 초반에 아까 팍 올라가다가 이게 쉽지가 않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1월달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MSCI까지 퇴출되는 순간 저는 완전 시즌 종료라고 보고 지금 거의 90% 시즌 종료거든요. 근데 10% 정도 남아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 여전히 이제 뭐 최근에 뭐 단무지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롱 포지션 청산시키고 숏 포지션 청산시키고 계속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그래도 리스크 좀 대비하기 위해서 비중 계속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이 삼성, SK, 현대차 등의 7개 기업이랑 환율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약간은 뭐 소신 발언을 좀 하다가 댓글이 또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삭제하기 때문에 못 보시겠는데 오늘 또 말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간담회 개최했잖아요. 간담회 개최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수출 기업 아빠 달러 안 팔면 정책 자금 줄일 것이다. 협박했어요. 협박하고 협박하고 최근에 뭐 지금 인건비, 법인세,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거 전기료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박은 하는데, 그냥 베네핏은 안 줘, 베네핏.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번에 사실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 다 데려가가지고 관세 협상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좀 환문제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너희들 달러 좀 풀어라. 이야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미국처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또 해주면은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여러분들 지금 올해가 아니죠. 최근 한 2년 동안이었나요? 전기료가 거의 70% 가요. 70%. 이 기업 전기료가.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용 전기료는 올리지도 못해. 왜? 지지율 떨어질까봐. 올리지도 못해. 법인세, 인건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냥 기업들은 힘들어요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불러가지고 또 압박한 거야. 또 압박한 거예요. 이런 게 싫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싫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 압박하고 있죠. 달러 쌓아두지 마. 외화 규제 대폭 푼다. 그리고 어제 결정타가 나왔죠. 이찬진 금감원장이 자,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과열이다. 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좀 이제 우리 증권사로 오면은 해외 주식 수수료 당분간 면제해드려요. 해외 주식 수수료 다른 기업들보다 더 싸게 해드려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내렸어요. 이번 정부는 큰 정부를 좋아합니다. 본인들이 뭐 다 하려고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디 사고 나면은 바로 그냥 기업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큰 정부를 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심각하려나?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계속 지금 뭐 서학개미를 마치 환율에 대한 타겟팅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언론도 뭐 대부분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지출이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고의 재정지출. 국고채가 지금 하루에 그냥 휴일 제하고 1조 달러 찍어. 1조 달러 찍는다고 국채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말해서 1년 GDP죠. 예산안이랑 국채 발행하면은 거의 1000조예요. 1000조. 미국보다 돈을 2배로 찍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달러가 안 오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타겟을 기업들이랑 또 여기에서 서학개미를 잡는 거야. 진짜 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답답하다. 좀 답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환율은 잡히지 않는다, 여러분들. 계속 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만약에 3월 때도 금리 나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좀 줄어들겠죠.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3월 달까지는 좀 버텨면은 그래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도 일본은행이 또 금리 인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각자 도생하고 상식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설마 기업들 압박해서 해외 주식 못하게 하겠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상식을 상식적이란 말이 굉장히 통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제가 확인했다. 다 내려갔어요. 이런. 그래서 아무튼 쉽지가 않다. 각자 도생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10,000 공개 공고되는데 진짜 예전에 뱅가드가 가치 없는 디지털 라부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계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뭐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일단 7만 달러는 찍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2030년까지는 수요가 압도적일 것이다. 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수요가 더 많다.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 다 지어진 다음에 다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 디램 가격이 무려 80% 가까이 오를 것이다.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다. 공급 부족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유망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정고점 돌파 한번 가나요? 여러분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 자, 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JP모건이 예치금을 인초해가지고 국채 매입했어요. 국채를 지금 당장에 샀다는 거는 결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예금 빼가지고 국채 산다는 건 뭐다? 앞으로 예금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좋겠죠. 그리고 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하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뒤집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진짜 우크라이나 종전 정도 이슈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 돌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일단 지지율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뭐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케빈 하셋이 좀 압도적이었다가 이제 케빈 워시로 지금 또 면접 본다가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또 면접을 또 보고 있다고 해요.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러 인사는 금리 최대 1% 더 내릴 수 있다. 굉장히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좀 이어가게 되면서 그냥 금리 많이 내린 사람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 볼트, 하공정 제품까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악다구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뭐 규제밖에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참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국의 극자에서 노광장비 시제품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8년도부터 상상 목표인데,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준은 거의 다 따라잡혔어요. 거의 다 따라잡혀서 중국이 뭐 치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시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이것도 해지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정책들이 뭐 이번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을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속 뒤로 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뒤로 가고 있어. 뒤로 모든 정책들이 지금 뭐 반대로 가고 있는 거를 이불로 반대로 가나 싶을 정도로 반대로 가고 있는데, 계속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기업들에게 규제 풀어주고 뭐 지원 정책 해줘야 되고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일본이 아시겠지만은 7, 80년대 반도체 다 1등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따라잡았죠. 그때 우리나라가 뭐 52시간 이런 거 지켰을 것 같아? 물론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쟁 상태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국가들은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냐고. 아무튼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전구체 배터리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일본 히타치가 2028년까지 전기 제품 생산 라인에 AI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라고 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이 확실히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출산에는 명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로봇을 도입을 잘 하면 돼요. 네, 잘 하면 되니까 이건 또 기업들이 좀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확실히 피지컬 AI랑 우주항공이 정말 좀 가장 핫한 테마가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한국판 엔비디아의 본격 육성을 위해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속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오른 섹터 테마가 광통신. 네, 대한강통신이 대장이죠. 대한강통신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랑 약간 또 6G 최근에 또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신 관련된 이슈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3G에서 LTE로, LTE에서 4G, 5G로, 5G에서 또 6G 준비하겠죠. 그래서 통신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열받네요.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4,000피를 무너졌지만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고 내년에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져봤자 뭐 이제 뭐 많이 떨어져봤자 3,500포인트란 거예요. 올라가면 4,000 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4,500까지 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중간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이죠, 여러분들. 일본은행의 이런 금리에 대한 좀 부담감이 가장 좀 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나가는 제로다. 결국 일본이 뭐 금리나 인상을 어떻게 하든,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이 최근에는 지표보다는 그 이후에 FOMC도 파월 연준의 발언이 중요한 것처럼 이번에 BOJ에도 일본 은행 총재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 일본의 이런 뭐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 이래 돼버리면은 매파적인 발언이죠.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사실상 확정적이잖아요, 2.5% 인상은. 그러면은 그 이후의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확정적이야. 악재가 이제, 아빠가 이제 이거요, 숙제 안 했어. 숙제 안 해가지고 야 퇴근하고 혼날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오도오도 떨겠죠. 근데 혼내면서 앞으로 숙제 안 하면은 숙제 해야 돼 하면서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혼내면서 앞으로 숙제 안 하지 맨날 감시할 거야, 이렇게 막 정말 안 좋게 말하면 더 떨리잖아요. 한 번 더 숙제 안 하면 정말 용돈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말 이 발언이 더 중요한 시즌이 오고 있다. 네,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 클로징 북, 뭐든 하락하면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네, 알고 있는 악재는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 이미 어차피 옵션 동시 만기를 두드려 맞아야 되고, 네, 차라리 한 번에 오는 게 낫다. 한 번에 오는 게 맞기 때문에 좀 그냥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조정 크게 나와가지고 뭐 시중도 털고, 뭐 지수 떨어지면 또 이제 금리 인하 또 논의되겠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